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우 센터장입니다. 지난주부터 예고됐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각 국별로 전개되는 상호관세의 서한이 공식적으로 공개가 됐고, 아, 좀 놀랐던 점은 한국과 일본이 좀 가장 먼저 홍보를 받았던 점들. 아무래도 이 같은 점들은 이 두 나라가 미국의 무역 타겟 중에 핵심이다라는 거를 좀 시사할 수 있는 것 같고, 다행인 점도,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점은 관세 이슈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오히려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든지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신고가가 나왔고, 결국 이러한 점을 토대로 봤을 때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 시장에 학습되어 왔다라는 점을 이제 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시한 역시도 8월 1일로 유예를 했고, 결국 강하게 압박을 한 뒤에 추후에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기는 정말 전형적인 트럼프의 익숙한 방식이 이번에도 또 재현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결국에 보시다시피 이번 서한에서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이 8월 1일로 연기가 됐고 늦춰졌고, 서한에서는 나타나는 것들이 상대국이,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무역 장벽을 일부 제거하는 모션들이 나온다면 한국에 부과된 이 25%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 역시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결국에 앞서 협상이 잘 된 케이스들, 영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예고했었던 관세율에서 대략 한 반토막이 났죠. 한국 같은 경우는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25% 예고했던 게 지금 부과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실제로 앞으로 한 3주 정도 남았죠. 8월 1일까지. 이 시한 동안에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협상 테이블에 나서게 된다면 여기에서 대략 한 반 정도, 그러니까 12에서 13% 정도까지 상호관세를 낮출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 어쨌든 다행인 점들은 총 14개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25%, 25% 정도면 타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여받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분명 단기적인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남은 3주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며 관세가 실제로 상호관세가 12에서 13% 정도까지는 낮아질 수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주 국내 증시에 꽤나 긍정적인 시그널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종목별 그리고 산업별로 보면 분명히 이 상호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수출 산업에, 그것도 대미 수출 관련해서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들, 대표적으로 자동차 밸류체인 업종들, 완성차를 비롯해서 뭐 타이어 같은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업종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죠, 지금. 뿐만 아니라 기계 쪽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반도체 장비 업종들도 이쪽 기계에 속하고, 그 외에 건설 기계 쪽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번 주 잠정 실적에서 드러났다시피 LG전자에 대한 수익성 급감, 전자제품 역시도 어떻게 보면 미국 내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업종이고,
LG전자의 수익성이 급감했죠 이번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이 어제 나왔죠. 4.6조 원 정도 수준. 어떻게 보면 HBM 특수를 제외하면 사실상 뭐 물론 상세 실적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지표로만 놓고 본다면 전자제품에 대한 마진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2분기가 됐고,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철강도 마찬가지고 화학 섹터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들은 최소 향후 1년 정도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김이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 관세 리스크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업종들은. 결국 관세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업종들은 수익성에 대한 회수는 당연히 불가피할 거고, 이미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죠. 결국 가격을 올리는 수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수출 경쟁력에 있어서 약화되는 면모들이 나올 거고요. 자연스럽게 실적은 지금 나오는 것과 같이 타격이 있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역시도 감소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간단 명료해요. 당분간은 방금 말씀드린 업종들은 이 포트폴리오의 중심에서 좀 잠시 제외시키는 것들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지수가 나름 내부적인 모멘텀들, 상법 개정, 뭐 분리과세, 배당 관련 분리과세,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살만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미국 관련한 수출 비중이 높은 대다수의 제조업들에 매몰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담을지만큼 중요한 것이 어떠한 업종을 피할지에 대한 전략이 지금 내년 하반기까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토대로 최근에 힘이 좀 빠지는 업종들은 시선에서 좀 멀리 하셔라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점을 토대로 오늘 또 공략주한 종목을 또 가져왔습니다. 바로 서진시스템이라는 종목. 과거 유튜브를 통해서 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죠.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는 코스닥 내에서 가장 최상위권에 속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유독 약세 흐름을 보였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관세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베트남 내에 공장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에게 상호 관세를 40% 이상 부과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상당한 충격파가 전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합의가 잘 됐고, 추가적으로 남은 기한 동안에 또 상호관세가 인하될 여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디스카운트 요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시 좀 리레이팅이 좀 진행되어야 하는 수순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지금 뭐 부국증권, 신영증권, 코스피 코스닥 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오늘 뭐 메커스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정부의 자사주 소각 정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요 한마디가 지금 관련주들에게 투심을 확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단 코스피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다면 이제는 코스닥 내의 관련주들 역시도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서진 시스템만이 유일하게 작년
밸류업 관련한 정책이 민감하게 돌았었던 곳이기 때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세웠거든요. 그 중에서 역시 어떻게 보면 단기 순이익의 10% 이상을 자사주로 매입해서 소각하겠다라는 정책을 띈, 어떻게 보면 코스닥 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을 펼치기 위한 액션을 보인 게 바로 서신 시스템입니다. 코스닥 150 내에서. 그런 점을 토대로 봤을 때 지금 여러 대외적인 면모들도 마찬가지고 내부 정책적인 측면들도 그렇고 서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주가 할인 요인이 되었었던 부분들을 하나둘 탈피하고 드디어 추세를 좀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가 3130포인트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여전히 790포인트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상당한 열세죠. 코스닥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밸류업 관련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시세가 순환매를 강하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열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 간극들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결국에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장 역시도 이제는 조금씩 가까워지지 않았나.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강세장으로 체감할 수 있는 증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살아나야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괴리율이 많이 벌어졌죠. 코스피만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코스닥 종목들도 이제 하나둘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가까워졌다라고 보고, 물론 옥석 가리기는 필요할 거고요.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들, 코스피가 최근에 코스피를 이끌었었던 종목들, 업종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를 토대로 코스닥 종목들 역시도 힌트를 찾는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 서부 T&D를 추천드렸었던 이유 역시도 마찬가지 맥락이고, 지금은 시장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시기입니다. 이 관세의 변수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되는 수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투자 전략도 보다 선별적이고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 서신 시스템이었고요. 다음 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